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고 많이 일하는 장기인 간. 대부분의 질환이 무증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데요. 나도 모르게 먹은 음식이 내 간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아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이자 가장 많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무서운 병들로 이어지기 쉽죠. 실제로 국내 성인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는 비율은 무려 30% 이상에 달하고 대부분은 자각 증상 없이 방치되다가 간염, 간경변, 심지어 간암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만으로도 간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간의 해로운 습관과 음식,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간을 지키는 식사와 생활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의 선택이 몇 년 후에 건강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 건강이 중요한 이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동시에 가장 다기능적인 장기입니다. 몸속에 딱 하나뿐인 이 장기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정화하고 조절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해독기관이자 에너지 발전소, 영양소 저장고, 면역 방어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복용하는 약물, 외부에서 유입되는 각종 화학물질, 심지어 몸 안에서 생기는 노폐물까지 이 모든 것을 간이 걸러주고 분해해서 무해한 상태로 만들어주는데요. 간이 없다면 우리는 독소로 가득 찬 채로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대사작용입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이 바로 간이에요. 또한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타민, 철분, 글리코겐 같은 영양소를 저장해두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기능과 혈액 조절입니다. 간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혈액 속의 세균이나 독성 물질을 탐지하고 걸러내는 1차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간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하는 역할도 하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어지간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 질환을 뒤늦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간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질환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쌓인 상태인데 특히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름진 음식과 당분이 높은 식습관만으로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의 노란 경고등이라고 불리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지방간이 방치되면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염은 바이러스나 알코올, 독성 물질 등에 의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로 급성에서 만성으로 진행되면 간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섬유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간경변증, 간경화입니다. 간세포가 섬유조직으로 바뀌면서 간의 기능이 점차 소실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상태까지 진행되면 복수, 황달, 간성혼수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며 회복이 어렵고 심할 경우 간암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간암, 간세포암입니다. 간암은 국내에서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 중 하나이며 조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 시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증상이 적고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쉽게 방치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장기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이 안 좋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 많은 분들이 간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간은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통증이나 이상 반응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무기력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쉽게 지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 하나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는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 메스꺼움입니다. 간이 지방과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위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불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혀에 하얀 설태가 자주 낀다면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피부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독소가 혈액 속에 축적되면서 피부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눈 흰자위가 탁해지고 쉽게 멍이 들거나 피부 가려움이 동반된다면 이는 간이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 붉게 변하는 간성 수장 홍반이나 얼굴에 붉은 실핏줄이 퍼지는 증상, 별다른 피부 질환이 없는데 가려움증이 반복되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오른쪽 윗배에 묵직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간은 복부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기능이 저하되고 부피가 커지면 답답한 느낌이나 복부 압박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간이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잇몸 출혈, 코피, 멍이 쉽게 드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이 소화에 관여하므로 대변 색이 연해지거나 소변 색이 진해지는 변화도 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가벼운 우울감이 동반된다면 간 기능 이상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간성혼수나 간성뇌증으로 이어지기 전에 초기 신경학적 징후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간은 조용히 병들지만 몸은 결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피곤함, 피부 변화, 복부 불편감, 소화기 이상 같은 작고 미묘한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간이 지쳐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기에 알아차린다면 간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사인을 한 번쯤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 그게 바로 간을 지키는 첫 번째 예방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간을 망가뜨리는 식습관과 음식. 간이 무너지는 건 단 한 번의 큰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식습관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첫 번째로 가장 흔하고 위험한 습관은 지나친 음주입니다. 간은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분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자주 음주를 하면 분해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간세포에 심각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간암이라는 경로로 진행될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소량이라도 습관적인 음주는 누적 손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튀김, 삼겹살,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간 요리, 패스트푸드처럼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남은 지방이 간으로 축적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방간은 간에 염증을 일으켜 간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진행되면 간섬유와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과도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단음료, 케이크, 과자, 흰쌀밥, 흰밀가루 등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잉여 당분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며 결국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당뇨병과 간 기능 저하까지 동반되면서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약물 복용입니다. 감기약, 진통제, 소염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우리는 다양한 약을 손쉽게 복용하지만 간은 이 모든 약물들을 해독하는 1인 다역장기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 급성 간염이나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면서 음주를 병행하면 간에 이중 부담이 되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일부 허가되지 않은 보조제나 한약, 민간요법 제품들도 간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 단식, 고단백 극단 식단입니다. 영양 균형이 깨진 식사는 간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대사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극단적인 저탄고지, 단식, 단백질 과잉 섭취는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은 간 내의 지방 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반드시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간 보호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맛있게 혹은 편하게 선택한 식습관들이 어느새 간이라는 장기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식습관들이 피로감, 소화불량, 트러블 같은 흔한 증상으로만 나타나다가 뒤늦게야 간 수치 이상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다는 점이죠. 침묵의 장기, 간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음식이 아니라 의식이고 습관입니다. 간 건강에 좋은 음식. 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하면 대부분은 브로콜리, 마늘, 녹차 같은 친숙한 식재료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물론 이들도 매우 훌륭한 간보호 식품이지만 이 외에도 우리 식탁에 잘 오르지 않거나 조금은 생소한 재료들 중에도 간 건강을 도와주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특별한 시선으로 간이 좋아할 음식들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간보호 성분으로 유명한 밀크시슬, 한국말로는 엉겅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유럽에서 간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물질은 간세포의 산화를 막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크시슬은 간염, 간 수치 상승, 알코올성 간 손상 등 다양한 간질환 예방과 보조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엉겅퀴 잎을 이용해 나물 무침이나 찜 요리로 활용하는 전통 방식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식재료는 강황입니다. 노란빛이 도는 이 뿌리 채소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커큐민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항염,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강황은 지방간이 있는 환자나 비만성 간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강황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소량 타서 마시는 골든 라떼 같은 음료도 많고 한국식으로는 카레 요리, 나물 볶음, 계란찜 등에 소량 곁들이는 방법도 간편하면서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간 기능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숨은 조력자는 아티초크라는 지중해식 식재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채소는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도와주며 간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
아티초크 추출물은 자연스럽게 간을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인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차 형태로 마시거나 찐 아티초크 잎을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익숙한 식품 중에서도 토마토는 생각보다 간에 아주 유익한 음식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세포의 산화를 막고 특히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간세포가 지방에 눌리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더 좋은 건 이 라이코펜은 가열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요리처럼 약간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흔히 지나치기 쉬운 통곡물, 즉 현미, 귀리, 보리, 바라현미도 간에 좋은 식재료로 꼽힙니다. 이 곡물들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간의 지방 대사를 돕고 간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백미 위주의 식단을 조금씩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이 오래가 혈당과 지방 조절에도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예로는 해조류도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톳 등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진 않지만 체내에 쌓인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간의 지방 축적을 막는 간접적인 도움도 됩니다. 미역국, 해초무침, 톳나물밥처럼 한식에 잘 녹아있는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소개하자면 레드비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붉은 색소를 가진 이 채소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베타인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고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해 해독력과 혈류 개선을 함께 도와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레드비트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즙으로 마시거나 수프나 물김치에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나 배, 레몬처럼 수분과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들도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간의 담즙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사과나 배는 그대로 생으로 먹거나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고 레몬은 따뜻한 물에 띄워 레몬수로 마시면 해독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이처럼 간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지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재료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식재료들을 활용하되 짠맛을 줄이고 튀기는 조리법보다 삶거나 조림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간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쓰는지도 기억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끼 식사에서 기름은 조금 덜고 나물 한 가지를 더 얻는 습관만으로도 지친 간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무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참고 묵묵히 일하며 마지막까지 신호를 숨기는 장기. 간은 아프다고 쉽게 소리내지 않고 고장 난 뒤에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묘한 장기입니다. 하루하루 피로가 누적되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기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가 칙칙해져도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하고 소소한 이상 징후들마저 당연한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사이 간은 우리의 모든 습관을 말없이 기억하고 감내하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무심함을 거둬야 할 때입니다. 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쓰고 음식을 가리고 생활을 바로잡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 그게 바로 간이 우리에게 바라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설태 등이 나타났을 때 주의하고 두 번째, 지나친 음주와 기름진 음식,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와 고단백 위주 식단은 위험할 수 있으며 네 번째, 간에 좋은 밀크시슬, 강황, 토마토 등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단 하나의 좋은 음식이 더해지게 하고
하루의 습관 중 하나라도 간이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간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침묵 속에는 우리 몸을 지키려는 간절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